축구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있다. 아 조심하는 게 있다. 요즘 일단 팀의 산진적인 선수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 누구의 유니폼을 사야 될지 몰라요. 저 유벤투스 팬인데 누구 유니폼을 사야 될지 몰라요. 이거 나 공감 간다. 2년 전에 만약에 키에사 유니폼 샀으면 지금 쓸데없어요. 누가 봐도 키에사 국가대표고 길게 살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지금 블라우비츠 사도 불안해요. 블라우비치도 불안하다. 아까 저희가 이제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데 레드 형을 딱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오대수 같다. 어디서 뭐예요? 아 오대수. 오데스. 올드보이. 이거 키워봐. 똑같네. 똑같. 진짜 오대수네. 아니 우리 저희 오대수 형님 말이죠. 대학 교수님이 되셨다. 저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축구 좋아하시는 분 줄 알았는데 엄청 유명한 대학교 교수시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같이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아니 그냥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저 영화 이것도 영화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와. 야 오늘 그냥 뭐 타짜부터 해가지고 올드보이까지 말이죠.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화여대 와 교수님. 예 교수님. 야 다 달순의 덕분이죠. 형이 뭘 가르친다는 거야? 아니 형이 뭘 가르친다는 거야? 그 스포츠 산업에서의 그 언론 그리고 뭐 이제 텍스트 영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두루두루 학문적인 바탕 안 되겠다. 오늘은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축구 인문학, 축구 사회학 두 분을 모셔놓고 하는데 또 교수님. 아니 그리고 그 항상 얘기하지만 알베는 어마어마한 인텔입니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어. 책 많이 봐요. 책 보는 거 좋아요. 아니 중국에서 공부하셨죠. 이태리는 당연하고 한국 와서 공부하셨죠. 또 아까도 보니까 아까 어디서 또 공부했다 그랬죠? 요즘 NBA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졸업이에요. 조금 끝났어요. 왜 그렇게 공부해요? 자기 발 좀 해야죠. 근데 그게 되게 맞나 저 봐. 공부하는 거 좋아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나 사실은 내가 이 레드 형은 저 형은 사실 노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배짱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띵띵띵 개미가 막 열심히 일하면 야 니네 왜 이렇게 일하니? 이러다가 이제 겨울에 가면 죽는. 배짱이. 근데 이 형이 어쨌든 되게 똑똑해요. 근데 내가 알베를 예전에 사실 우리가 그 카타르 월드컵 MBC에서 같이 촬영을 하고 뒤풀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와 그 야구치 나 기억나. 너무 멋있어.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뭐지? 깜짝 놀랐어요. 축구는 기본이고 뭐 역사, 인문, 사회, 철학 너무 잘 알더라고. 현님도 그래서요. 뭐 여기 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축구를 꼭 전술이나 뭐 데이터는 뭐 부모집 패너가 다 해. 약간 해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약간 좀 더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인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어찌 보면은 큰 덩어리면서도 원초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유럽은 왜 축구에 열광하지? 조금 더 크게 가면 사람들은 왜 축구에 열광하지? 도대체 그 매력이 뭔데?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거기서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는 근데 요즘 조금 시들시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도 전 세계적인 스포츠 파이에서 축구가 실제 그런가? 혹은 그렇다고 한다면 축구는 계속해서 넘버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유럽은 이렇게 가볼게요. 좀 짧게. 유럽은 왜 축구에 그렇게 열광하죠?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유럽을 가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은 저녁 6시 퇴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 펍에 가서 축구 보거나 집에 가서 축구 보거나. 아니면 축구 하거나. 그치 내가 축구를 하거나. 축구 하거나. 우리처럼 무슨 뭐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형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왜 축구장 없지? 물론 땅값 비싼 거 알겠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는 퇴근하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집에 가서 축구 보거나 펍 가서 맥주 하면서 축구하거나 우리는 맨날 풋살이에요. 그냥 자기가 뛰거나 5대5나 7대7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거의 맨날이고 아마추어 풋살 대회도 있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만약에 마포구잖아요. 풋살장 최소한 500개 있어야 돼요. 왜 거의 모든 남자들이 끝나고 축구하러 가니까. 우리는 대신 마포구예요. 술집이 5천 개 있습니다. 맞아. 그게 못 이겨. 진짜 사람들이 보는 거랑 축구하는 게 미쳤어요. 많이 하고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유럽 축구 자체의 인기라든가 유럽이 왜 지금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야든지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어떤 무슨 제품이든지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딱 되려면은 그런 존재가 되려면은 모든 조건이 딱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뭐 품질도 좋아야 되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기가 막히게 잘 매겨야 되고 뭐 사용 편의성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유럽은 보면은 역사적으로 축구가 진짜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일단 유럽에서 생겼고 유럽에서 퍼졌고 축구는 기본적인 게 라이벌리잖아. 싸움. 내가 저놈들하고 대결 하는 건데 유럽은 2000년 이상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쟁심을 느낄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가 생긴 지가 50년, 60년밖에 안 되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서로 조상도 다 얽히고 그렇죠. 왕실도 다 얽히고 그리고 심지어 옛날 지금은 뭐 이탈리아가 이만하고 뭐 프랑스 이만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다 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기 밀라노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한 명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가 몇 년이죠? 1861년 통일됐으니까 180년도 안 됐어요. 200년이 안 된 거야. 통일 이탈리아가. 나머지 그렇죠. 그 전에 다른 나라였어요. 네, 다 도시마다 그냥 자기네 나라인 거야. 다 거의 그렇죠. 지방 분권으로. 독일도 그랬고. 네,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잉글랜드는 왕이 프랑스 바이킹에서 프랑스로 내려와서 노르망디 지역 여기 공국으로 공작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 집안이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거기 왕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시비 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싸울 게, 싸울 게 싸울 너무 거리가. 많아. 내가 너 너무 죽여버릴 거야. 많아. 나 이겨버릴 거야. 이런 거. 그런데 심지어 전후 지나가지고 서유럽 쪽에서는 이제 경제가 흥하잖아요. 뭔가 축구가 돌아가려면 축구판이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은 경제가 성장을 했어. 그런데 또 가까워 서로 다 가까워요. 뭐 토리노에서 런던까지 얼마나 걸려? 비행기 타면 2시간? 1시간 반?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와 하는데 너무 멀어. 뭐 원정 선수단이야 가겠지만 원정 팬들은 못 가요. 주중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유럽은 진짜 뭐 막말로 버스 타고도 가거든. 그렇죠. 많이 가죠. 외국을 버스로 타고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자본금도 있어, 역사도 깊어, 시장을 선점을 해놨으니까 그게 절대 바뀌지 않고. 다른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농구도 인기 있고 테니스도 인기 있고 하지만 축구가 너무 시장을 너무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그 숲에서 보면 떡갈나무가 키가 되게 커요. 근데 떡갈나무가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 혼자 계속 커 있어. 그치. 나머지는 그늘에서 못 크지. 그늘에서 못 크는 거야. 그렇지. 그냥 독점하는 거지. 축구도. 정리해보면 레드 형의 얘기는 축구는 유럽에서 시작됐고 그 시작된 걸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서 팀과 팀 대결을 하기에 좋았고 그다음에 유럽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돈들 내가 자본력 자금력 갖고 막 우리가 옛날에 하면 군자금 이런 거지 싸워야 될 돈 그리고 내가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 시장이 교류 확대될 수 있는 게 있었다 이건 그냥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아주 적합한 네. 구조를 갖고 있었다. 저는 사실 왜 축구 인기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도 뭐 원인 이유 몇 개 써놨어요. 근데 약간 연결이 돼요. 저는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지역 전체성. 지역 정체성.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마을마다 유럽에 가면 마을마다 성당은 있고 성당. 성당마다 옆에 축구장이 있어요. 아하. 거의 모든 가보신 분들이 알 텐데 성당 있으면 축구장 있어요 옆에.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축구 뭐 운동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마다 축구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따로따로 도시국가들이었고 옛날에 사실 기차 없고 차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 동네여도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 통일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마을들이 있어요. 유럽에 사실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마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도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거기 축구팀 생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옛날 마을 전체성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축구팀이 어디냐면 옆 도시의 축구팀이 제일 싫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베네치아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축구팀은 파도바예요. 파도바는 베네치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왜냐면 이 지역 이제 전체성 생겨요. 우리 팀은 우리야. 그런 거 있고 두 번째 저는 생각하는 약간 소속감.
소속감은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약간 나는 여기 소속한다. 나 이 지역 소속한다. 나 이 축구팀 소속한다. 축구팀이 나를 대표해 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맨 초반에는 사실 19세기 말에 시작했을 때 결론 축구는 그거였죠. 사실 화풀이 그런 거 아니었고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일탈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 공장에서 일을 했던 힘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사실 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압박감 큰 뭐 귀족들이나 주말에 축구 통해서 약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스포츠들이 많은데 왜 축구 됐을까? 그치, 그것도 나 물어보고 싶었어. 저는 근데 하필이면 왜 가장 축구야? 야구도 있잖아, 사실은. 축구는 신체적인 조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럭비도 인기 많잖아요. 럭비는 키 크고 크지 않으면 죽어요. 아, 그치. 저도 어릴 때 럭비 해봤는데 다른 애들 다 이만하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배구나 농구는 키가 작으면 그렇지, 힘들어요. 아무래도 키가 커야지. 되기는 되는데 힘들고 테니스는 인원수 많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4명밖에 맞아. 내가 지금 테니스 치거든요. 우리 쳤잖아. 우리 같은 동호회야. 그렇죠. 코트에서 제일 많이 쳐봤자 4명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랑 노동자들이 다 하고 싶은데 축구는 사실 옛날에 30대 해도 돼요. 뭐 그냥. 맞아. 그러니까 축구 못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따라갈 수 있는 스포츠 없어요. 모든 축구는 키 작아도 괜찮고 키 커도 괜찮고 그치. 메시도 잘할 수 있고 아, 얀 콜러도 뭐 잘할 수 있고. 다 자기만의 몸 돈치 크면 뭐 중앙 수비수 끼고 뭐 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 약간 축구였어. 이게 되게 생각나. 웃긴 게 영국이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가지고 식민 통치를 하려면은 영국에서 엘리트들이 가잖아. 그러겠지. 엘리트들이 가고 저기 카리브 연안의 나라도 엘리트 가고 호주 뭐 다 가고. 근데 그 당시 엘리트 계급은 축구보다 크리켓을 먼저 했단 말이야. 그쵸. 축구가 기본적으로 크리켓을 하는데 겨울에 못 하니까 야 겨울에 할 거 없냐 해가지고 축구란 말이야. 축구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식민 통치를 간 엘리트 계급들이 거기 가서 축구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많이 했던. 크리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도나 이런 데가 그렇게 아프리카, 미친 거. 보세요. 되게 웃긴 게 잉글랜드가 자기네가 그 축구 종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식민 통치했던 나라 중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 크리켓 하죠. 다 럭비. 크리켓 해, 럭비.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제일 잘하고. 아, 그렇지. 나만. 인도는 크리켓, 파키스탄 제일 잘하고. 아, 그러네. 축구 안 가르쳐 줬네요. 형, 근데 그런 거 왜 다 아냐고. 영국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뭐라도 우승하려고. 야, 축구 가르치지 마. 우리 축구 우승하려고 이 새끼들은 축구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사실은 축구도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계급들은 하나가 만들어주는 그런 스포츠였대요. 뭐 너가 높건 뭐건 간에 우리 한 팀에서 그렇죠. 싸우면. 왜냐면 옛날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귀족들이 했던 스포츠들은 뭐 영국에서는 뭐 크리켓 많이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면 수구나 아니면 맞아. 이렇게 폴로 맞아. 말 타고 맞아. 그런 거 뭐 승마 그런 거만 했는데 일반인들이 못 하니까. 근데 그렇지. 축구는 귀족들이랑 노동자들이랑 모든 계급들은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스포츠지 축구였대요. 그치. 승마라로 난 못. 야, 난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럼 뭐 공 하나만 있으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그리고 아까 알베가 얘기했던 것 중에 형도 잠깐 레드 형도 얘기했는데 그 도시국가로 유럽은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사실 되게 중앙집권적인 사회잖아요. 예전에 나눠주셨을 때 우리는 왕 아니야, 왕. 임금님. 항상 중앙집권의 사회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그 도시로만 계속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문이고, 그게 휘장이잖아. 지금 축구팀들이 맞아, 쓰는. 맞아. 그렇죠. 피렌체 가문, 뭐 무슨 가문. 그렇죠. 형 지금 아틀레티코 빌바오만 보시면 돼요. 아틀레티코 빌바오 바스크 지역의 팀이잖아요. 그렇지. 바스크 선수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아직까지. 아직도. 아직까지. 그렇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성 그리고 애국심.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일전을 붙었을 때 막 끌어오르잖아. 이 새끼 그렇죠, 다 죽여버릴 거야를. 그거죠. 주말마다 유럽은 즐기는 거지. 마을마다 그게 내가 이쪽 말 새끼들 내가 저 새끼 깍쟁이 새끼를 그렇죠. 죽여버릴 거야 이게. 그리고 이기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걸 말하죠. 그래서 아틀레티코도 그랬고 마르셀로나도 그랬고 거기 그렇지. 아직까지 카탈란만 쓰는 그렇지. 카탈루냐나 지역인데 카스티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축구팀이 약간 그 지역 대표하는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딱 드는 야구는 왜 유럽에선 그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야구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에 들어왔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서는 야구 제일 잘하는 나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예요. 아, 맞아. 네덜란드 잘한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빼고 다른 나라들은 아예 못하는데 아예. 근데 신기한 거 이탈리아에서는 야구하는데 한 지역밖에 없어요. 그 에밀리아 로마냐라고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 왜 그러냐면 1943년에 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부대가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만 야구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구 팀들은 거기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해. 우리 야구 리그 있는데 로마 빼고 나머지 팀들은 다 그 지역 리그 팀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야구 팀 없어요. 안 봐요. 아, 알베도 되게 똑똑해. 사실 이건 질문이 없었잖아, 우리. 나 듣다가 물어본 건데, 43년 무슨, 이게 저 어떻게 기억해? 알아봤어요. 저도 이탈리아 왜 야구 안 하지? 최근에 또 이탈리아 선수 한 명 최초로 이제 미국 거기 리그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미국인들 통해서 배웠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야, 그 동네 가면은 막 부대찌개 팔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구는 장비도 좀 많이 들죠? 그렇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야구장 없었고 아, 그 자체가 없구나. 우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옛날 사회 생활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선당 그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들 오전에 선당 가는 거예요. 아, 성당을 중심해서 미사들이 마을이 만들어지는구나. 요즘은 안 그런 건데 예전에? 예전에 다 그랬어요. 무조건 갔어야 되고 그래서 미사 드리고 점심 먹고 축구하는 거죠. 아. 그리고 어르신들이 축구 보는 거죠. 아. 젊은 친구들이 축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겠다. 다 그렇게 아까 있잖아. 예를 들면 마포구만 하더라도 유럽 개념으로 보면 500개의 축구장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웬만한 땅을 다 축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야구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야구장은 질 땅이 없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축구장 몇 있고. 개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야, 씨, 우리 축구밖에 할 게 없는데. 아. 저희는 그런 선당에서 운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랑 셋도 있어요. 아하. 거기 가보면 있는 게 축구장, 배구, 농구. 아. 근데 딱 이탈리아 하는 거 축구, 배구, 농구. 아. 근데 사실 프랑스 가도 똑같은 거고 스페인 가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스포츠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역시나 축구, 배구, 농구 정도. 거중 축구 축구, 농구, 배구는 공통점이 있죠. 공만 있으면 돼. 맞아. 그것만 있어요. 공만 있으면 돼요. 아, 조금 후져도 네. 코트가 좀 후져도 예를 들면 진짜 하면 근데 나머지는 조금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도시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라이벌리가 형성되기 좋았다. 플러스 이제 아까 레드 형이 뭐 싸우는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유럽 혹은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넓혀더라도 사람들은 왜 축구에 열광하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싸우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본능 게 있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전에는 그게 총칼을 들고 전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물론 지금도 국지전이 있고 슬픈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한 근 100년이 그렇게까지 막 전 세계가 그렇죠. 세계대전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 아니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이런 거 하면 국가 나올 때 막 그럴 땐 더 막 내가 저들과 막 싸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물론 지금도 격투기 되게 인기 있잖아요. 격투기. 뭐 예를 들어서 한일 격투기 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한일전하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래, 재밌겠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격투기보다 축구가 우월하다? 이제 좀 유리한 거는 원초적인 자극은 격투기가 훨씬 좋겠지만 일단 격투기는 피가 나죠. 아, 그렇죠. 피가 나면은 그 피 나는 거 보면서 더 흥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아, 맞아. 맞아요. 그런 격투기는 격투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럼 격투기 다음으로 굉장히 이 보디 컨택을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상대를 제압하고 그럴 수 있는 스포츠가 뭘까? 굉장히 원시적이고 달리고 막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역시나 축구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스포츠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정해져 있고 농구하고 배구는 일단 서로 안 부딪히고 그렇죠. 농구는 너무 좀 작고 그리고 미국이 너무 잘해 뭐 농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럭비가 있는데 럭비는 신체적인 조건 맞아. 농구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축구가 뭔가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잘 끼어 사람들의 욕구가 저 사람은 동그란 욕구, 세모난 욕구, 네모난 욕구 있는데 이게 유니버설하게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쟤 똑똑해. 쟤는 똑똑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사람들은 원초적 욕망들이 다 있는데 격투기 같은 경우는 그 원초 그냥 패는 거야 없어. 막 무릎으로 찢고 니키가 하고 막 때리는데 근데 선을 넘을 때가 있어. 사람들이 그쵸. 이것까지 너무 너무 끔찍하다 할 장면들이 있지. 근데 축구는 원초적이 뛰고 싸움 부닥치고 막 태클 걸고 그래서 막 가끔씩 피가 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감당 가능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우리의 뭔가 그런 욕구를 그렇죠. 그럼 확실히 있어요. 받아내는. 맞아. 근데 그리고 싸우고 싶은 욕구를 좀 풀어주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팬들은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경기장에서 욕 다 하고 욕하고. 뭐 맞아. 화가 나고 뭐 하는데 경기 끝나고 그냥 행복해요. 뭐 어떻게든 그렇지. 됐다.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욕구를 다 이제 만족시킨 거죠.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잖아요. 우승해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처음 한 월드컵 예선이 베네수엘라인가 어딘가 이제 리버플레이트 홈구장에서 하는데 그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서가지고 애국가 나오기 전에 국가 나오기 전에 팬들이 막 노래 막 뭐 그래서 그게 국가 제창 시간이 맞아 늘어났어. 거의 한 10분 정도 계속 막 이러고 맞아.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인류사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영웅들은 전쟁 영웅밖에 없어. 옛날에 싸우고 정복하고 와가지고. 그치 개선문 맞아. 전쟁 영웅들 막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원인 때문에 그런 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처음에는 이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이제 인기 많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되기 시작했죠. 돈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매주 일요일 날 경기하니까 이 표 입장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돈이 되잖아요. 구단들을 돈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40년대, 50년대부터 중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구단도 돈 벌고 미디어들도 돈 벌고 그렇지. 사업이 된 거죠. 사업이 되니까 계속해서 마케팅에 투자하고 축구 잘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축구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선수들은 결론 영혼에 대접받잖아요. 영웅. 근데 사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이 영혼 필요해요. 인간이 그렇지 누군가의 사실 우리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뭐 다 옳고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더만 저 사람이 아무리 예를 들면 폭군 같은 느낌이 들어도 가끔씩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지 나 인민자 때문에 요즘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인민자 내보내자 하라고 하는 그치. 리더가 난 너무 좋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혼이 필요한데 왜냐면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축구 선수들은 특히 저는 되게 좋은 영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훌륭한 전치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훌륭한 전치인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 좋아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왔어야 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좋은 좋은 가문에서 나왔어야 되고 일반인들이 공감이 잘 안 돼요. 교수도 그래요. 훌륭한 교수인데 나는 학교도 못 갔는데 이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축구 선수는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노력만 하면 키 작아도 메시처럼 키 작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영웅이 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어린 애들은 나도 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는 내 생각에는 완벽한 영웅이죠 축구 선수. 물론 모든 사람들이 메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이게 한 소리. 날씨 뭐 따고난 건데 키 작은 친구 입장에서 최고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요약하면 메디치 가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메디치 가문을 꿈꿀 수가 없어. 그건 내가 그 가문이 안 되면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건데 메시는 꿈을 꿀 수 있죠. 누구나. 어린 선수가. 그렇죠. 그건 된다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는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가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게 다 예전 개선 군인들 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쟁이 없어. 근데 난 약간 전쟁에 대한 욕구도 이쪽에 살짝 있어. 사람들의 그 폭력적인 그렇죠. 행위들이. 근데 그런 영웅도 좀 필요해. 근데 축구장 가면 막 우리가 옆에 싸우는 우리 전쟁 나가는 딱 병사들이 있어. 이겨 막 우리 영웅시 만들어. 그게 모든 게 눈치다 터져버리는 거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 노래 부르고 뭐 선수 입장하고 그러네. 그 느낌. 그러는 거는 또 보면은 미사하고 되게 비슷해. 종교 미사. 종교에도 각 종교마다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에 뭐 하고 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도 되게 비슷해. 그렇게.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리추얼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약간 전쟁 같은 그런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홀릴 수 있는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 세계에 또 표준화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그렇지. 보면은, 서로 말이 달라도 네. 뭐가 달라도 그냥 나다 이해하거든. 네. 공감도 그러니까 되고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축구가 이제 계속 넘버원 스포츠가 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나의 대답은 예스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지구에는 그러니까 축구가 아까부터 계속 왜 인기가 있냐 단순하니까 하기 쉬우니까 이용하기 쉬우니까잖아요. 축구가 앞으로도 넘버원 스포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예스. 왜냐하면은 지금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축구공도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직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 보급하고 그 친구들이 꿈꿀 수 있는 건 축구 선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긴 한데 축구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있다. 조심하는 게 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왜 두 번째로 그 주제를 잡은 거냐면 넘버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는 예를 들어서 요즘 유럽도 젊은이들이 점점 축구를 옛날처럼 안 좋아한다는 거야.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트넘 경기를 우리가 중계를 봐. 젊은 분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젊은 분들은 다 아시안이야. 우리 한국 분들이야. 실제 그냥 다른 경기들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경기 관중석에 있는 분들 봐봐요. 그럼 다 아저씨들. 나 아저씨. 그 까만 거 막 회색빛 이런 거 갖고 아저씨들이 와 이러고 있어. 그냥 그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물론 그게 티켓 가격이 올라가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대체적으로 조금 올드 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유럽도 젊은 사람들이 뭐 게임 좋아한다. 길어 너무 2시간이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죠. 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형이 운을 띄면서 레드 형 뭐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장성이 아직도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 저는 사실 지금 축구 통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인기 제일 많은 스포츠고 전 세계적으로. 오케이. 매출로 말고 매출로도 1등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팬으로 보면 1등이고 앞으로도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요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 최근에 이제 산시로 갔다 왔는데 산시로도 젊은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은 오히려 좋은 게 남자 여자 데이트하면서 되게 이렇게 산시로 경기 보러 간 사람 엄청 많았고. 하긴 우리 K리그도 지금 많죠 젊은 분들. 그쵸. K리그도 진짜 많고. 축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뭘 조심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약간 요즘은 느끼는 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기 팀은 이제 약간 자기 전체성이고 자기 이제 대표 주는 그런 구단인데 요즘 일단 팀의 산진적인 선수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유벤투스는 델피에로였고 델피에로 무조건 가는 거고 그리고 다들 이제 유니폼 사고 쭉 가는 건데 로마, 도티고 뭐 인ter 마레지고 말티니고 무조건 제라드가 리버풀이고 예를 들면 산지적인 선수 최소 3-4명 있어야 되는데 유니폼 살라야 돼. 요즘 누구의 유니폼을 사야 될지 몰라요. 저 유벤투스 팬인데 누구 유니폼을 사야 될지 몰라요. 이거 나 공감 간다. 2년 전에 만약에 키에사 유니폼 샀으면 지금 쓸데없어요. 누가 봐도 키에사 국가대표고 길게 살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지금 블라우비츠 사도 불안해요. 블라우비치도 불안하다. 근데 유벤투스뿐 아니라 인터밀란도 그래요. 인터밀란 없어요. 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바르셀로나 야 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약간 이런 산진적인 선수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건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라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이죠, 선수들이 돈에 요즘 움직이는. 리그 사이에 그런 연봉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오케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선수 언제나 떠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지역 축구 계속 보존돼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슈퍼리그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네. 통합시켜버리려고 했죠. 유벤투스도 하려고 했었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도 하려고 했었고 구단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가 맞는 거였어요. 돈만 생각하면 맞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최고죠, 솔직히. 이제 뭐 맞아. 중계권 등등등 슈퍼리그의 해결책이었는데 문제가 슈퍼리그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더 멀어지는 거야. 왜냐면 솔직히 나의 베네치아가 내 고향 베네치아가 2부 리그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싶은데 그리고 강등 안 뜨려고 싸우는 거 보고 싶은데 갑자기 그거 중계도 안 해주고 안 보여주고 뭐 그냥 나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바르사 축구 좋아해서 보는 거 재밌는데 나랑 상관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치? 정치성하고는 안 맞지 그냥. 안 맞죠.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마 손흥민 가 있어서 토트넘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칼라피오리가 아르세날에 있어서 아르세날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 근데 칼라피오리랑 서로 비교는 좀 그렇다.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논나루마든 논나루마. 예스치가 있어서 파리 팬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역 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팀 그거 있어야 돼요. 저희도요. 손흥민 떠나면 토트넘 알죠? 떠나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손흥민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영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인데 춘천 출신 그 멀리에 있는 잉글랜드 가가지고 세계 1등 리그에서 득점왕했다. 와. 우리는 팀에 날 투영하지 않아. 손흥민에 날 투영하고 가족이 아빠야. 그렇죠. 난 아빠야 손흥민에. 그렇죠. 저 형이고. 형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똑같은 그 마음을 결론 우리 그런 마음 때문에 축구 보는데 그런 거 없어지면 축구 그러면 위기 살짝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는 테니스예요. 200%로 성장을 했어요. 유럽에서 200%나. 이탈리아에서 어린 아이들은 축구 안 하고 다 테니스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 1등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신너. 그리고 지금 그 ATP 100 제일 잘하는 100명 중에 이탈리아 사람 10명. 그리고 데이비스컵 2년 연속 우승 이탈리아. 이렇게 잘 되니까 영혼이 생기니까 우리도 뭐 퀴즈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김연아 잘 됐을 때 다 아이스케이팅하고 그런 거. 박태환 하면 수영하고.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중요한데 축구에서 그런 영웅들이 없어지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나는 앞으로도 축구가 넘버원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다 공통점이었는데 난 이렇게 들었는데 뭐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가 유지돼야 된다와 지역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냐면 앞에 우리가 왜 인기가 있지 유럽에서 이거에 대한 그대로 뒤집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어. 지역 정체성이나 우리 팀이어서 인기가 있었던 건데 요즘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걸 무시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러면 내가 원래 축구를 좋아했던 이유가 상쇄돼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세리에 A 리그 경기를 미국 가서 하겠다. 맞아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 입장에서는 약간 유럽 사람 아닌 밴들은 보통 어떤 팀 좋아하냐면 자기 나라의 선수가 있거나 손흥민처럼 이가인이나 손흥민처럼 본인 나라 선수가 있으면 그 팀 좋아요. 아니면 이기는 팀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있지. 맨시티 팬은 사실 제가 한국에 봤을 때 없었어요. 17년 전에 맨시티 팬 진짜 흔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요즘은 맨시티 팬 너무 많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맨날 이길 때는 그래서 맨날 보는데 갑자기 나 맨날 새벽 5시 일어나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떠나요. 그런 밴드를 다 떠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베네치아는 이기든 지든 계속 좋아요. 그렇지. 우리 지역 팀이니까.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탈란타 팬은 요즘 잘하니까 좋지만 안 못했을 때도 좋아했고. 내가 살면서 실수나 실패했다고 해서 날 버리지 않잖아. 그렇죠. 나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근데 지역 축구는 없어지면 그냥 내가 팬이었다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럼 떠나요. 굳이. 특히나 우리나라 팬들은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축구의 기본이 이제 대결, 이 정체성, 너희 나 us against them 해가지고 싸워라고 하는데 그런 라이벌리가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뭐 유벤투스를 보면서 막 감정을 이입하고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왜 봐? 축구 잘하니까 보는 거야. 미학적으로 멋있으니까 플레이가 멋있으니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인즉슨 이거는 엔터테이닝 하니까 보는 거야. 엔터테이닝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축구에서 라이벌리가 없어지고 엔터테인적 요소가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옆에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여름에
우리나라 레전드들 전 세계 레전드들 다 다 와가지고 했잖아요. 넥슨 아이콘 매치. 어마어마하게 흥행에 성공했잖아. 내가 한국의 캐주얼 팬이면은 이게 더 재밌는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피케도 그런 뭐 자기만의 종목을 막 만들고 킹스리그. 그런 거 막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0대, 20대 이런 팬들에게는 더 이상 라이벌리를 강요하기가 힘들고.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더 도파민 펑펑 터지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전통적인 축구 시장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거죠. 축구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거 좋은 접근이네. 근데 결론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을 자극하는 거 생기지 않으면 보다가 떠나요. 그러니까 사실 PK가 만든 게 킹스리가 그런 거잖아. 매우 엔터적인 요소들 다 때려박은 거야. 이건 전통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지. 새끼들 근본 없는 새끼들 어디 축구를 이따위로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 소비자가 바뀐 거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야 소비자들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 생기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재밌을 때 보고 재미없을 때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달라요. 이제 축구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 내가 왜 이기고 싶냐면 지금도 기분 좋지만 내일 또 다른 팀 팬 만날 때 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상대방 놀릴 수가 있고. 우리가 피터 놀리는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짱이야.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요즘 e스포츠 뭐 등등 많이 생기고 인기 다 있고 하는데 축구나 NBA나 그런 뭐 미식 축구만큼 그런 이끌어가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분 얘기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베가 하는 얘기는 아주 근본적인 걸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트렌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을 놓치면 시장이 붕괴될 거라는 얘기고 지금 레드 형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야 소비자들의 이해와 요구, 니즈들이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산자나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 논쟁이 그대로 무슨 논쟁이냐 아까 알베가 얘기했던 겁니다. 미국 주도의 유럽 축구 시장 개편을 추구했던 슈퍼리그 출범이에요. 그렇죠. 이게 두 개 논쟁이 딱 그 두 가지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흐름이 있었냐면 나는 뭐 사실은 뭐 유럽 사람들이 반발한다는데 난 그냥 잘하는 팀 한 20개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 난 그게 훨씬 더 재밌거든. 맞아. 이게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없거든. 내가 무슨 가문 출신도 아니고 저 출신도 아닌데. 근데 유럽은 또 하지만 그게 강해. 근데 우리는 그런 요소가 없어. 유럽 사람이나 축구계도 고민을 하겠지. 야,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도 앞으로 다음 넥스트 스텝이 필요한데 뭐 하지? 그러면 개척되지 않은 시장을 노리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난 사실 이 논쟁이나 이 두 가지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부닥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이런 거죠. 사실 이 세리에나 EPL 입장에서 내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팬들은 엠폴리 대 AC 밀란 보고 싶지 않아요. 엠폴리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 그냥 AC 밀란 대 레알 마드리드 보고 싶지. 그래서 슈퍼리그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이 논쟁이 계속 있을 것 같아. 이 아까 생각났던 얘기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게 어떻게 보면 이 K리그 미래 밝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지난주였나? 이부 리그에서 인천 대 수원 있었잖아요. 좋더라. 만석이었잖아. 맞아. 만석. 이부 리그 만석. 사실 그거는 그거예요. 맞아. 지역 전체성, 소속감. 나 인천 가자. 이부 리그도 그냥 가자. 그리고 저는 강원 FC 제주 보러 가는데 일요일 날 비 오고 날씨 최악이었어요. 근데 제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비 맞으면서 제주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축구다. 약간 이거 없어지면 그러면 축구지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공청회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일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승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일부 리그의 대다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일부 리그 팀들은 아주 최소한만 2부로 떨어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부로 내려가면 우리 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그런 생각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K리그 판에선 그래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부 리그에 있다. 우승을 몇 번 했다만 갖고 그래서 우린 돈 얼마를 벌고 있다는 것만 갖고 K리그 팀 운영해서는 안 된다. 2부에 있어도 우리 팀이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팀이니까 싸워야 되고 우리 팀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고민을 해야지. 우리는 1부니까 2부면 우리 운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나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동의해요. 막 현실을 모르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근데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쵸. 형이 말씀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인천하고 쏜 사람들이 딱 붙을 때 보면서 이거다. 아. 2부 물론 팬들이야 일부러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니까 응원한다. 그렇죠. 그거 보시는 거고 나중에 인천 우승을 하면 그거 얼마나 와 그렇지. 수원이나 스토리가 되고. 그게 축구예요, 사실 이게. 조그만 팀도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 보시는 거죠. 우리 채널이 이렇게 고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냥 막 아예 아까 15년도 쓸데없는 얘기했으니까 15분 동안